태고적부터 인간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이상적인 매체를 찾아왔고 진화를 거듭하여 발명된 것이 바로 종이입니다. 이 가볍고 견고한 종이가 있었기에 인류의 지식, 법률, 종교가 전해진 겁니다. 종이는 여러 지역에서 만들었는데 원리는 비슷했습니다. 식물 섬유질을 뽑아 물에 녹인 후 섬유질을 펴서 건조했죠. 그 중에서 한국에서 만든 종이는 품질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종이, 즉 한지는 수백 년간 그야말로 최고의 종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고요한 아침의 땅은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고 다양한 크기의 한지는 한국인에게는 정말 소중한 유산이죠. 탈물질화 시대를 맞아 이 고품질 한지는 국제무대에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21세기에 들어 한지는 특히 루브르 박물관에서 찬사를 받았는데요. 지금부터 한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이가 발전되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종이 기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종이와 문자 전문가이자 종이 이야기의 저자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대표 피에르 마크 드 비아지 씨를 만나보죠. La Chine s'est trouvée pendant plusieurs centaines d'années, même plusieurs millénaires, entre le bambou, qui était pas cher mais très lourd, très encombrant, et la soie qui était très fluide et très économique en volume, mais horriblement cher. Et le papier, si vous voulez, on peut dire que il est né de ce rêve d'une soie qui serait aussi peu chère que le bambou. Et on peut dire qu'il faut 4-5 siècles pour que le papier devienne le grand médium universel de l'écriture dans l'Empire chinois. 기원전 300년경 만들어진 군사용 지도가 중국 만리장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종이는 비단 대나무만큼 오래됐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종이가 정식으로 만들어진 건 400년 후인 105년,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중국의 체륜입니다. C'est pour ça qu'on a donné à Tsai Lun l'image de l'inventeur du papier. C'est pas tout à fait vrai. Tsai Lun, c'est un administratif, c'est un ministre, mais c'est aussi un savant. Il recueille toutes les traditions de fabrication du papier dans l'Empire, et on se rend compte qu'il y a des endroits où, pour faire du papier, qu'on fait donc avec des fibres végétales, pour faire un papier plus solide, en fait, on utilise des vieux chiffons, des vieilles cordes, des vieilles ficelles, tout ce qui traîne, quoi, comme fibres déjà élaborées. Hein. On les reconcasse et on les met dans cette pâte à papier. Et ça fait un papier encore plus solide. Donc il prescrit ces modes de fabrication. À partir du IIe siècle, le papier, c'est le support pratiquement de tous les documents officiels et surtout de la religion. C'est essentiellement par la diffusion de la pensée bouddhique, le papier va diffuser dans tout l'Extrême-Orient. 불교는 환생을 믿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입니다. 이 불교는 4세기 말 삼국시대 한반도에 소개되어 토속 샤머니즘을 만나 자연을 존중하는 종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목재종이과학과의 한국종이역사 전문가 최태우 교수를 만나보죠. 그 종이가 한국에 도착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기에 한국의 종이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삼국시대였습니다. 북쪽으로는 고구려, 남서쪽엔 백제, 남동쪽엔 신라가 있었죠. 남쪽의 백제 신라 사이에는 연맹왕국 가야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때에서 이제 뭐 기록에서 보면은 610년에 이제 고구려 성담징이 그 일본의 종이를 갖다가 그 전해줬다 하는 그 일본 서기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뭐 유교 경전이라든지 불교 경전들을 일본의 역사서 일본 서기를 보면 한국은 6세기에 제지법을 완성했습니다. 최태우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한지 역사와 성분에 관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지 공정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죠. 종이 제조 기술이 확립된 것들은 아마 이제 삼국시대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세기 중엽에서 통일신라 이때 이제 어떤 제지 기술들이 우리나라 한지 만드는 기술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 668년 한반도에서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한국 특유의 종이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는 기록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당나무를 이용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종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이제 그 체류의 기록에 마찬가지로 마지 종류가 우선이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원료의 확보에 관해서 아마 나무의 이제 껍질인 당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하지 않았나. 통일신라는 750년대 중요한 불교 경전 2개를 인쇄했는데 그게 당시 당나무로 만든 종이가 사용됐다는 증거입니다. 그중 화엄경은 신라의 종이에 먹으로 필사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너비 8cm, 길이 6m의 당나무 종이 12장으로 구성돼 있죠. 중국에서 도입된 목판 기술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문헌 중 하나입니다. 일사일 경우에는 뭔가 종이의 강도가 크게 관계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걸 갖다가 목판을 갖다 찍어낸다는 경우에는 목판에다가 먹을 칠하고 그 위에다 종이를 얹은 다음에 문질러야 되죠. 그래서 먹을 갖다가 문질러서 종이에다가 뭔가는 배연하게 해야지만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종이가 얇다든지 종이 강도가 약해지면은 왜냐하면 먹 자체는 수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종이는 수분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면 먹에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 종이를 얹고 다시 문질러서 인쇄를 하다 보면 종이가 약해지면 인쇄하는데 뭔가면은 그 제품들의 어떤 그런 그 파지라 그러면 실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쇄술하고 우리나라 종이의 어떤 이런 강도하고는 굉장히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목판에다 판각을 하게 되면은 대량으로 갖다가 출판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넘으면서 종이의 수요도 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거죠. 918년 신라 왕조가 막을 내리고 고려가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위대한 발전의 시기가 온 것이죠. 우리 고려지의 우수성이라는 것들은 종이의 보존성과 강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제 가공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고급품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중국의 황실이라든지 아니면 귀족들이 그런 그 우리나라의 고급 종이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종이의 한계라는 것들은 그 우리나라의 당나무 인피섬처럼 그런 질기라든지 광택을 가지는 그런 재료적인 특성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고려지가 중국에서 굉장히 뭔가면은 그 인기를 얻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한국의 고려지는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곡물이었고 그래서 종이를 금은보화와 같은 보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송이나 당나라 시대 때에
그 고려지를 갖다가 뭔가 하면 곡물로 가지고 뭔가 하면 요구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장을 갖다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종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면은 종이 원료인 당나무를 갖다가 심는 걸 갖다가 법제화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종이를 만드는 서적점도 만들고 한편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는 귀족들을 위한 사찰판본 책을 많이 간행했습니다. 이때 고품질의 종이도 생산되죠. 고려의 팔만대장경은 현존하는 불경 중 가장 오래되고 완벽하게 보존된 것입니다. 13세기에 만들어진 이 목판에는 양면에 글이 새겨 있는데 당시 고려는 목판으로 책 수천 부를 인쇄했습니다. 당연히 종이 수요가 늘어났죠. 팔만대장경을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팔만대장경이 8만 장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 번 찍어놨는데 종이가 8만 장이 필요하겠죠. 그죠? 고려는 목판 인쇄술과 목판 활자 및 도자 활자 인쇄술을 다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금속 활자로도 책을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초 금속 활자 인쇄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1377년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이 소중한 서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이번 이제 프랑스 비엔에프하고 저희들이 이제 청주의 고인쇄박물관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직시 관련된 과학적인 조사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직지에 인쇄된 종이의 그 이미지를 분석했을 때에 굉장히 뭔가면은 그 독특한 가공을 해서 그 위에다가 인쇄를 했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 빠른 금속 활자 인쇄본인데 보존 상태도 완벽했죠. 그러면 원료 섬유가 이제 짧으면은 좋은 거는 뭔가 종이 바탕이 아주 고르기 때문에 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렸을지 번지는 것들이 적어지겠죠. 대신에 종이의 강도라든지 보존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지같이 뭔가면은 당나무 잎비섬유처럼 굉장히 섬유장이 길어지면은 종이 바탕이 거칠어지게 되고 그 대신에 종이에 질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면은 이 그 한지의 그 장섬유를 이용했을 때 표면이 거칠은 것들을 갖다가 뭔가면은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택도 부여되고 도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표면 가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장섬유가 가지는 그런 단점들을 갖다가 가공 처리로 가지고 뭔가면은 그 커버를 하게 되는 그런 가공 기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한지의 놀라운 강도는 성분 분석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원료인 당나무 섬유가 내구성의 비결이라는 걸 알아낸 것이죠. 이게 뭔가면은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 인피섬유입니다. 그래서 당나무 인피섬유는 다른 섬유에 비해서 가장 특징적인 게 이 주위에 얇은 투명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목재 펄프라든지 이런 그 펄프 원료에는 존재하지 않고 당나무하고 뽕나무에만 존재를 합니다. 당나무 한지 원료인 당나무는 이 투명막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섬유들하고 겹쳐지면서 뭔가면은 접착해주는 풀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섬유가 존재를 하게 되고 강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섬유들은 손상을 받지 않은 상태로 종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존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이의 보존성이라든지 강도적인 측면에서 한지 원료인 닭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그런 형태의 어떤 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종이가 있었기에 고려시대의 인쇄술도 완성된 것인데요.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